동화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화합반응 법칙 중 하나인 일정성분비의 법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반응 전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항상 같다는 것이었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 이유는 화합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빵하고 달걀이 있습니다. 식빵 2개와 달걀 하나가 있어야지 토스트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식빵 6조각과 달걀 4개가 있다면 몇 개의 토스트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토스트는 총 3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달걀은 하나만 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스트를 만들 때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하는데 화합물도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함을 설명할 수 있다.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가 일정한 까닭을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나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이번 화합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을요. 어떤 물질을 가리킬 때는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합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아야 이번 법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을 화합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가루와 황가루를 단순히 섞어 넣으면 이거는 그냥 혼합물입니다. 혼합물은 물질들이 단순히 섞여 있을 뿐 각각의 성질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합물은 2개 이상의 다른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여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철가루와 황가루를 가열하면요, 이 과정에서 화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물질은 화학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화철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철가루와 황가루와 다른 성질의 물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그네슘을 연소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화 마그네슘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을 태워보는 연소해보는 실험을 좀 진행을 할 텐데요. 마그네슘을 연소할 때는 우선 어떤 조각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마그네슘 조각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 조각이 필요하고 핀셋이 필요하고요. 점화기가 필요합니다. 이 점화기를 이용해서 마그네슘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번 연소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전에는 이렇게 은색빛을 내는 광택이 있는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잘 안 붙을 거예요. 안 붙으는데 붙게 되면은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기 시작할 거예요. 네,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고 있어요. 오, 되게 연기가 나면서 엄청나게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나네요. 그리고 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는 MgO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 마그네슘에서 산소랑 연소를 하게 되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실험을 잘 살펴보셨습니까? 마그네슘의 연소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마그네슘 연소 반응으로 산화 마그네슘 화합물이 생성될 때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질량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내용은 공기 중에서 마그네슘에 불을 붙이면 밝은 빛을 내면서 타는 실험이었습니다. 이때 흰색 가루가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산화 마그네슘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요,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흰색 물질인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됩니다. 반응 물질은 마그네슘과 산소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생성 물질은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개의 마그네슘 원자와 산소 기체가 반응하면요, 2개의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그네슘이 연소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2Mg 플러스 O2는 EMgO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같다는 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배웠을 겁니다.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에서 마그네슘의 질량을 빼준다면은 산소의 질량을 알 수 있는 것이죠. 0.5에서 0.3을 빼니까 산소의 질량은 0.2,
1.0에서 0.6을 빼주니까 0.4, 1.5에서 0.9를 빼주니까 0.6, 2.0에서 1.2를 빼니까 0.8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의 질량을 유추해보면 0.2g, 0.4g, 0.6g, 0.8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 관계, 그리고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 관계를 각각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의 질량과 산소 질량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3대2, 6대4, 9대6, 12대8인데 최소의 정수비로 나타내면은 3대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산화마그네슘을 구성하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는 3대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합니다. 마그네슘과 산소의 개수비가 1대1로 결합하는 것이지요. 산화마그네슘을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비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마그네슘에서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마그네슘의 양을 달리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이 일정한 비율로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량비는 마그네슘 3, 산소 2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6일 때는 4, 9일 때는 6, 12일 때는 8이죠. 하지만 이걸 최소의 정수비로 맞춘다면은 질량비는 마그네슘과 산소, 산화마그네슘 순으로 봤을 때 3대 2대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요. 산화마그네슘을 이루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가 3대 2로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산화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마그네슘과 산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왜 그럴까요? 마그네슘 원자와 산소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여 산화마그네슘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원자 한 개당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화합물을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면요. 항상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질량비는 일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예로 산화구리에 대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64g, 산소 16g이 반응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구리 원자와 산소 원자는요 1대1의 개수비로 결합을 하고요. 64대 16을 최소의 정수비로 맞추면은 4대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1로 일정한 것이죠. 만약 산화구리 5g이 있다면요 구리 4g, 산소 1g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산화구리 10g을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될까요? 구리와 산소, 산화구리의 질량비는요 4대 1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대 1대 5의 비율이 유지되게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계산하면요 8g 대 2g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산화구리 10g이 나오고 그 비율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 과학자 프루스트는요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요 항상 일정하다라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간단한 정수비로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보더라도 탄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1대2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혼합물과 화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옆에 있는 거는 혼합물인데요. 성분 물질이 섞이는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것은 화합물인데요. 성분 물질이 이루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은요. 화합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정리해보면요.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해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물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물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1대 8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수소의 원자 질량을 1g이라고 생각하면요. 산소의 원자 질량은 16g입니다.
여기서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있으므로 총 18g의 물이 생성됩니다. 물이 생성될 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1대 16이므로 물을 구성하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1대 8로 일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소 대 산소 대 물로 따졌을 때는 1대 8대 9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개수비는 2대1로 항상 일정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은 일정하므로 물을 이루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질량비는 항상 1대 8로 일정하게 됩니다.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개수비가 일정하면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시 하나의 기체가 과량으로 들어있는 경우 물의 생성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랑 산소랑 1대 8로 반응하는데 수소는 1이고 산소는 8만 있으면 되는데 10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기체가 2g 정도 남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한 기체는 수소 1g, 산소 8g이 반응했기 때문에 총 9g의 물이 생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소 3g과 산소 16g이 반응하면요. 수소 2g하고 산소 16g이 반응하면 되는데 수소가 1g이 남죠. 그래서 수소 1g이 남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g하고 16g이 반응했기 때문에 총 18g의 물이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비를 기억할 때는 1대 8대 9로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소 2g이 있다면은 2 곱하기 8을 하면은 16이 되죠. 그리고 2 곱하기 9를 하면 18이 되죠. 이런 식으로 1대 8대 9를 기억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모든 같은 물질일까요?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도 구성 원자수의 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과산화수소는 구성 원소가 수소와 산소로 같습니다. 물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물질이고요.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물질입니다. 즉 물과 과산화수소는 서로 다른 물질이며 각각을 이루는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원자수의 비, 즉 개수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량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는데 이를 어떤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하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2번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이루는 탄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3대 8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44g을 이루는 탄소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탄소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비가 3대 8이고 이산화탄소가 44g이 되려면요. 탄소의 질량은 12g, 산소의 질량은 32g이 돼야지 44g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의 질량은 12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화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항상 일정한 어떤 비로 결합하므로? 그렇죠.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볼트 1개의 질량이 2g, 너트 1개의 질량이 1g일 때 그림의 화합물에서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볼트 2개와 너트 3개가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2g의 볼트가 2개이므로 4g, 그리고 1g의 너트가 3개이므로 3g입니다. 그러면은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가 4대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불을 붙인 양초에 유리컵을 씌웠더니 잠시 후에 불이 꺼졌습니다. 양초에 불이 꺼진 까닭을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초가 연소하면서 양초의 주성분인 탄소와 수소가 각각 산소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이 되는데 양초가 연소하면서 유리컵 속의 산소가 반응하여 점점 없어지면서 양초가 남아있더라도 산소가 모두 소진이 돼버리면요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료가 하나라도 모자르면 더 이상 연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6번입니다. 마그네슘과 산소는 3대2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이 된다고 합니다.
산화마그네슘 50g을 얻으려고 할 때 필요한 마그네슘의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요? 마그네슘과 산소와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3대 2대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의 질량비는 3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0g일 때 얼마만큼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나요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30g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기체 8g과 산소기체 8g이 반응하면 몇 g의 물이 생성될까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의 질량비는 1대 8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까지 생각하면 1대 8대 9겠네요. 산소 8g이 반응 시 수소는 1g만 소모가 되고 물이 9g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물 9g이 생성되면서 수소기체가 7g만 남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물질 중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답은 무엇일까요? 화합물이 아닌 물질을 찾아주면 되겠죠. 답은 3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화수소한 물이 결합된 경우에는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물의 용해가 되는 것이므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체끼리 반응해서 일어나는 부피의 규칙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우는 화학 반응 법칙 중 마지막입니다.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는데 같이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